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재무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 합니다. 1번. 동일한 투자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 이게 조소득 승수였죠. 작다라고 나왔어요. 승수가 되면 반대로 뒤집히는 게 기억나셔야 돼요. 조순전후에서 밑으로 빼나가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지는데 승수가 되면 크기순이 바뀌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조소득 승수나 순소득 승수가 있으면 순소득 승수의 크기가 더 커지는 이유가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이잖아요. 그러면 분모에 들어가는 크기순이 조가 총이 더 크니까 당연히 더 작아지겠죠. 승수는. 그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세후현금 수지 승수보다 작아져요. 크기순이 바뀐다는 것만 꼭 기억하세요. 얘는 세전 세후가 분모로 들어가면 자에는 뭐가 들어가죠? 지분투자액이었죠. 조순총리가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그럼 이제 크기순이 바뀌니까 더 작겠죠.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작다. 그래서 2번이 맞네요. 꼭 기억해 두세요. 조순 전후의 크기수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진다. 승수는 밑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둘둘 묶여진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3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얘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4번. 담보인정 비율은 LTV죠. V. 얘가 밸류였어요. 가치 기준이네요.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LTV의 V, 밸류를 곱하면 바로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 저당이익이 계산됐었죠. 5번.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I, 인컴 기준이었어요. 얘가 소득 기준이죠. 그래서 담보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번에 지금 옳은 것은 2번이네요. 2번. 다음표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이 부분은 순영가와 수익성 지수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수입의 현재 가치로 할인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할인하기 위해서는 모두 사업기간이 1년, 사업 초기 1월 1일에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한대요. 할인율이 연 5%라고 주어져 있으면 얘는 105%, 1.0으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할인율이니까 나눠주는 거겠죠. 기억을 꼭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350에 나누기 1.05를 해주면 얘는 수입의 현재 가치가 7,000이 나와요. 실제 문제 푸실 때 10,000원을 적으실 필요가 없죠. 262호 나누기 1.05 해주면 2,500. 3,150에 나누기 1.05 해주면 3,000. 또 해주면 4,000. 그래 놓고 말기 현금 유입액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계산하는데 얘가 자꾸 보여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워버려요. 실제 문제 푸실 때는 X를 쳐두세요. 그럼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뺀 게 순현가죠. 7,000에서 3,000을 빼니까 4,000. 그러면 이제 2,500에서 1,000 빼니까 1,500. 3,000에서 1,500 빼면 1,500. 4,000에서 1,500을 빼니까 2,500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수익성 지수는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로 나누잖아요. 그럼 7,000 나누기 3,000이네요. 이와 같이 7 나누기 3을 해요. 저는 2.33. 그 다음 2,500은 1,000에 2.5배죠. 3,000은 1,500의 2배입니다. 4,000 나누기 1,500을 하면 2.66이 나와요.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B와 C의 순현재 가치는 1,500으로 똑같죠. 맞네요. 2번. 수익성 지수가 제일 높은 건 2.66이죠. D네요. 3번. 순현재 가치가 제일 큰 거는 지금 4,000이죠. A 사업이에요. 4번.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E. C가 맞네요. 5번. A의 순현재 가치는 D의 2배이다. 지금 4,000이 2,500의 2배라고 얘기했으니까 X죠. 5번이 틀렸네요. 3번. 부동산 운영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는 가공기 조순전후 경제세를 딱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가능 총소득은 단위면적당 추정 임대료에 당연히 임대 면적을 곱하는 거지 대지 면적 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함정이네요. 지금 주의해 두세요. 그 다음 2번.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충당액 빼죠. 그 다음 기타 수입은 더해요. 그러니까 구한소득, 더하여 구한소득이 맞는데 이때 반드시 가능 총소득보다 유효 총소득이 작다 그러면 X죠. 뭐가 크면? 기타 수입이 크다면 주차장 수입 등이 많이 더해지면 유효 총소득이 유효한 게 커질 수도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차감합니다. 조와 순 사이에는 경비가 있죠. 그때 영업경비에 공실충당금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위에서 뺐잖아요. 유효총소득을 만들 때 가능총소득에서 이미 뺐다고요. 그래서 공감이 간다, 결혼해서 간다. 세 가지가 빠진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면 됩니다. 정상운전자금 이자는 공정결세 손유감 중에 정의였죠. 포함되죠. 영업소득세는 밑에서 빼니까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세금은 보유기간 중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만 포함됐었잖아요. 그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게 대표주자가 재산세와 종부세였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맞고요. 그래서 공실충당금이 포함된다고 해서 X네요. 4번. 부채서비스액은 원리금이었습니다. 원리금 균등상환액이었어요. 그럼 저당에게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간 중에는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원금은 상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자액만 계산하기 위해서 뭘 곱한다? 저당의 저당 이자율을 곱하겠죠. 그래서 저당 이자를 곱해서 계산하는 게 맞네요. 4번이 맞아요. 그 다음 5번.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보다 반드시 작다. 이때 세금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과세상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때는 같아질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작다가 틀렸네요. 그럼 꼭 한번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지금 수업을 진행할 때 타다닥 그 자판 두들기는 소리가 났을 텐데 우리 고 선생이 옆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합격을 기원합니다 해야지. 합격을 기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